겨울에 동북부 해안 지역을 강타하는 폭풍인 노리스터로 인해 내일 저녁까지 뉴욕시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가 또 한 번 코로나 자가검사기기를 무료로 배포하고 나섰습니다. 롱아일랜드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을 절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은 주유할 때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모든 사람이 일하고 싶어하는 뉴욕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As a mom, I always seem to be doing two things at once. I'm always on the go, so I was happy to hear that I could get a flu shot and updated COVID-19 booster at the same time. It will keep our family safe. And reduce the risk of serious illness. And make sure we don't end up in the hospital. Get your flu shot and COVID-19 vaccine or updated booster, safe to get at the same time. It's twice the protection and twice the peace of mind. Call 311 or visit nyc.gov/vaccine fi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겨울에 동북부 해안 지역을 강타하는 폭풍 노리스터로 인해 내일 저녁까지 뉴욕시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저녁까지 폭풍 노리스터로 인해 뉴욕주 전역에는 많은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에는 주로 1인치에서 2인치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새벽에는 기온이 떨어져 눈과 비가 혼합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 출근길 도로 상황이 좋지 못한 곳도 있겠습니다. 미끄러울 수 있는 도로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경우 최대 8인치까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으며 일부 지역은 이로 인한 홍수의 위험도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리스터는 오는 금요일 저녁까지 강한 눈과 비, 그리고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와 가까운 업스테이트 뉴욕에는 평균 20에서 30마일의 바람이 예상되지만 최대 시속 50마일의 돌풍도 예보됐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또 한 번 코로나 자가검사기기를 무료로 배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늘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 검사기를 신청해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한 주소당 4개의 검사기기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이 웹사이트는 올 1월에 개설돼 당시 신청자가 몰렸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웹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소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경우에는 배송 통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말연시 가족들과 만나기 전에 코로나19를 검사할 것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검사기는 오는 19일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롱아일랜드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을 절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은 주유할 때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경 롱아일랜드 글렌코브 로드 76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차주가 차량을 절도당하면서 차에 끌려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에 따르면 주유를 하던 피해 차량 옆에 다른 차가 접근해 멈춰섰고 이어 한 남성이 피해 차량에 진입해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입니다. 42세의 차주는 차량을 붙잡고 있다가 몇 피트가량 끌려갔으며 손목과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은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 있긴 했지만 문은 잠궜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량 절도범들은 글렌코브 로드와 글렌헤드 로드의 교차로에서 멈춰섰고 피해 차량 내 지갑 및 노트북 등을 훔쳤습니다. 이어 본인들의 차량으로 옮겨 타 현장을 떠났고 절도범들의 차량인 흰색 포르쉐 카이엔에는 3명에서 4명의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글렌헤드가 포함된 제6지구대 일대에서만 올해 10월까지 132대의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지역 공실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모든 사람이 일하고 싶어하는 뉴욕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등으로 구성된 뉴 뉴욕 패널은 어제 포용적 시대에 새로운 세대의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며 158페이지짜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욕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 뉴욕 패널은 맨해튼의 도시계획 변경, 공간 활용 방안,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공공도서관 확충, 요식업 규제 개혁, 대중교통 확충 등 이슈별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패널은 첫째, 센트럴파크 남쪽 브로드웨이의 차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광장을 만드는 등 맨해튼 미드타운을 주 7일, 하루 24시간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요커들이 편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맨해튼이 아닌 퀸즈와 브롱스 등 나머지 4개 보로의 경제허브를 만들고 원격 근무가 힘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원격 근무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시가 21세기 새로운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뉴요커의 잠재력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퀸즈 출신 진보 정치인들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퀸즈 출신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은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고 이에 따른 적자는 뉴욕주 정부가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들 두 의원은 일단 내년에 브롱스에서, 2024년에는 브루클린, 2025년에는 퀸즈, 2026년에는 맨해튼과 스태튼 아일랜드 등 4년에 걸쳐 뉴욕시 5개 보로 전체의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한 비용은 내년에 2억 달러에서 완전 무료화되는 2026년에는 6억 3,8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두 의원은 우리의 제안이 매우 과감하지만 대중교통이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를 무료화하는 것이 뉴욕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워싱턴 DC 등이 빠르면 내년 여름부터 시내버스 무료화를 실시한다며 뉴욕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한아메리카은행 전직 부행장 4명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와 신한은행 본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임스 박, 캐더린 라모스 등 신한아메리카은행 전 부행장 4명이 지난 5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와 육지영 신한아메리카은행 행장 등과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본점, 신한아메리카은행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고용차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신한아메리카은행에서 금융보안법, 돈세탁방지법 담당 업무를 전담한 고위 간부들로 2019년 9월께부터 채용돼 2021년 2월 4명 모두 해고됐으며 진옥동 회장 내정자들이 금융보안법 등에 따른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중 2명은 지난 2020년 9월 FDIC 제보망인 FDIC 커넥트의 계정을 개설해 신한 측의 금융보안법 및 코로나19 방역규정 위반 등에 대해 공익 제보를 했으며 또 다른 2명은 2021년 2월 FDIC 및 뉴욕주 금융감독국에 신한 측의 규정 위반 등을 제보했다고 소송장에서 밝혔습니다. 이들 4명 외에도 이들의 전임자 3명 역시 은행 측에 부당 행위를 한다며 항의한 것은 물론 일부는 FDIC에 이를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고감사 책임자였던 송구선 전 부행장은 FDIC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지난해 12월 30일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태원 당시 행장 등 12명에 대한 데포지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송 전 부행장의 소송 내용을 사실상 부인하고 기각을 요청했으나 지난 10월 말 송 전 부행장 측에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장이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강경책에 소송이 제기됐었는데요. 뉴욕 연방법원은 이 계획을 곧바로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폴 A 크로티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현재로서는 이 강경책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어떠한 단서도 없기 때문에 뉴욕시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인권 로펌은 뉴욕시경이나 소방국 대원들이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을 판단할 만한 전문 지식이 없다며 이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헌법상 인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일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정부 법률팀은 이 정책은 뉴욕주 정부와 연방정부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난민 신청자 구호 비용으로 연방정부에 10억 달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뉴욕시가 긴급식품 및 주거프로그램위원회에 10억 달러 지원금을 요청했으며 현재 이를 심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0월 뉴욕시로 이주한 난민 신청자가 17,400명에 달하자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현재는 난민이 더 급증해 지난 11일 기준 33,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쉘터 운영비가 2,340만 달러, 퀸즈 2,050만 달러, 브롱스 1,070만 달러, 브루클린 1,97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10억 달러 지원금의 상세 내역을 밝히기는 거부했으며 뉴욕시가 난민 신청자를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만큼 연방정부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디애나주 퍼듀대 학교 총장이 연설에서 한 아시안 인종차별적 언행으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퍼듀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라선 토마스 케온 총장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라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케온 총장은 중국어 억양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뒤 이건 아시안 버전이라고 말해 웃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는 케온 총장의 연설 직전 한 기조연설자가 자신이 지어낸 언어로 우는 손녀를 달랬다고 말하며 흉내내자 청중들은 크게 웃었고 이에 대한 농담으로 던진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시안 비하 발언이라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케온 총장은 공식 성명을 내고 상처를 줄 의도는 아니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은 케온 총장의 발언은 모욕적이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학의 총장이 아시안을 조롱하는 발언이나 이를 듣고 재밌다고 웃은 관객이나 어떤 것이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2 회계연도 미국 정부의 영주권 발급 건수가 약 104만 건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2 회계연도에 외국인 103만 8천 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했으며 한 해 100만 명 이상에게 영주권을 발급한 것은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가족이민으로 발급된 영주권이 약 80만 건이 넘었고 취업이민으로 발급된 영주권이 연관 쿼터보다 약 2배나 많은 2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발급된 영주권이 54만 5천 건에 달했고 한국 등 미국의 해외 공간에서 발급된 영주권이 약 49만 3천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영주권 발급은 코로나19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다시 한 해 100만 건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무려 2만 건이 대폭 감소했으며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도 22만 7250건으로 전주보다 3000건이 줄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의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배우 톰 행크스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로리다주 거주 목사와 아들이 지난 2020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서류를 조작해 84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이 지난 13일에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 등 17번 연속 잭팟 당첨자가 없어
내일 당첨금이 4억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의 전용기를 실시간 추적하는 미국 대학생의 트윗 계정을 정지시켰으며 머스크는 이 대학생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사전 딕셔너리닷컴이 올해 여성이라는 단어의 사전 검색이 급증했다며 여성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고 인플레이션, 조용한 사직 등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12월 기준 뉴요커의 아침 식사 비용이 28.65달러로 1년 전 23.1달러보다 2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퀸즈 검찰이 라커웨이 팍에서 폐차된 스쿨버스를 이용해 마리화나를 판매하던 비치보이즈 버즈 일당 2명을 체포했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